다음은 프리미엄 VVIP 게시판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첫 종목은요, 파란 사막님이 남겨주셨습니다. JW홀딩스고요. 10,000원에 매수하셔서 20% 비중 갖고 계신데요. 오늘 장에서 1.46% 떨어지면서 1,1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매수가 부근에서 현재 수익 내고 계시는데요. 단기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좀 물어보셨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JW홀딩스는 이게 이제 JW 중해제약, JW 중해신약 해갖고 걔네들 저기잖아요, 이게, 그죠? 네. 예, 그래서 이것은 JW홀딩스는 JW 관련주들을 같이 봐야 되는데, 이 주식은 지금 살아있는 주식이고요. 근데 살아있는데, 이거 아까 어떤 시청자분한테 진단했던 거하고 이치가 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주가가 사상 최고가 부분에 이제 머물러 있는데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운 없이 지금 월말이라 장 안 빠진 거 월초에 가갖고 장 빠질 때 이제 그때 이제 이 주식도 이제 흔들 수가 있죠. 지금처럼 거래가 안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파란 사막이라는 분이 질문하신 네. 거죠. 예. 이게 2박 3일 동안, 그러니까 지난번에 11월 17일 날 어떤 시청자분한테 인터파크 홀딩스 진단해드렸던 거하고 같은 겁니다. 이토마토 시청자분들. 그죠? 이 종목인 그런 거 다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사람들이 어떤 주가를 물어볼 때 그 주가의 흐름하고 거래량만 봐도 그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가 예측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가 예측이 되면 그 주식은 그 기준대로 그 원칙을 지키면 주식은 편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느닷없이 파란 사막이라는 분이 JW홀딩스를 물어봤는데 11월 17일 날 어떤 시청자분이 물어봤던 인터파크 홀딩스와 유사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 그것이 이종복이가 이토마토에 10년 동안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얘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말빨이 좋은 게 아니고 실력인 거죠. 파란 사막님. 이해가 좀 가셨죠? 그러니까 얘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신고가권에 있는 주식은 신고가의 프리미엄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신고가의 프리미엄이라고 했었죠.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권리금, 그 다음에 아파트, 예전에 주택 경기 좋을 때 전망 좋은 집 같은 거 프리미엄 엄청나게 비싸게 네. 주고 막 사고 그러죠. 네. 같은 이치가 되는 거예요. 그건 그만큼 그때 그 당시 집값이 들썩들썩거리고 너도 나도 전망집은 좋은 그 뷰를 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거거든. 네. 신고가 종목이 이치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신고가 종목은 그렇게 프리미엄을 받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주식시장이 좋을 때 프리미엄을 높게 받는 거고,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프리미엄을 내려서라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시청자 여러분, 주식을 이렇게 재미나게 하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판단한 대로 실행에 못 옮기는 게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주식은 심리를 잘 컨트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종복이는 사람들한테 종목 진단 해줄 때도 일부러 그걸 이완시켜 주려고 중간에 이상한 얘기를 섞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청자분들.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자, 요점 정리. 이달 말까지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가면 매도. 그죠? 이달 말까지 거래가 실리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9,500원 저점 잡고 프리미엄 얹어서 12,000원 고점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진단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증권통해서 언테임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세화 IMC고요. 16,900원에 사셔서 30% 비중 두고 계십니다. 네, 현재 이 세화 IMC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0.41% 떨어지면서 9,63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올해 초 좀 고점에서 잡으셨어요. 이 종목이 올해 상장하고 계속해서 좀 밀렸는데 좀 답답한 종목일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좀 진단을 해주시죠. 글쎄요. 제가 이제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네. 시청자분들한테 똑 부러지게 얘기를 해도 세화 IMC 같은 주식은 쉽지 않은 주식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종복이가 토마토TV 시청자분들한테 항상 해드리는 말씀은 추세 패턴을 강조드리잖아요. 그죠? 네. 제 얘기 들어보면 허구한 날 하는 소리가 추세 패턴만 얘기하잖아요. 그죠?
얘는 신규 등록 주식이기 때문에 추세 패턴이라는 게 없는 거란 말입니다. 시청자님,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신규 주식을 이분 매수하신 가격이 16,900원이면 이거 2015년 3, 4월 달에 사신 거란 말이에요. 여기. 이 가격대란 말이죠. 사자마자 빛도 못 보고 반토막 이상이 난 거잖아요, 지금. 그죠? 저 3, 4월 달에 제약바이오만 들어갔어도 그냥 아무거나 주문 실수만 했어도 따따블을 먹을 수 있었는데 그거 다 놓치고. 그죠? 8월 달에 수출주, 대형주 아무거나 샀어도 4, 50% 그냥 먹을 수 있었는데 그거 다 놓치고. 그죠? 지금 수출주 왔다 갔다 하고 이제 IT, 2차전지, 화학주만 움직이고 제약바이오주들도 10개 중에 10개 중에 3개만 움직임이 좋은데 이거 매도해갖고 그쪽으로 옮겨 타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시청자님, 그죠? 다만 제가 능력껏, 그죠? 이 주식을 분석하면 얘는 고생할 만큼 고생을 하신 게 돼요. 이제 얘는 거래량이 언제 터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거 시청자님 이 추세 이거 요거만 거래가 늘면서 넘어가면 이제 반등이 시작되겠죠. 시청자님. 그러니까 저는 얘가 요걸 언제 넘어갈지를 제가 모르는 거죠. 이토마토 시청자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이종복이가 이렇게 솔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 노력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만든 그거대로 얘가 움직이면 좋게 얘기해 드리는 거고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그죠? 예, 제 분석이 특별히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한 말씀 드리는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제가 그린 이 추세, 이 하락 추세를 거래가 조금이라도 실리면서 넘어가면 그때부터 반등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신규 주식들은 일반적으로 공모가 이상 아니면 공모가 부근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요걸 넘어가 주면 그 뒤에 이제 반등이 나오면 못 가도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을 줄 수는 있어 보인다. 기업의 내용을 보니까 부품주네, 부품주. 그죠? 예, 그 정도로다가 진단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이 주식이 제가 지금 그려놓은 저 하락 추세를 거래량 증가를 시키면서 넘어가는 게 빨리 나오면 빨리 나올수록 유리한 거고 제가 예측컨대 하나, 둘, 셋이니까 그죠? 예, 뭐 최소한 12월 만기 전에는 거래 한번 들어오겠네요. 시청자님. 그래서 앞으로 2주 안에는 거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죠? 잘 해서 13,000원에서 14,000원대로 가면 신규 주식은 저점 깨지면 절대로 안 사. 요런 교훈을 삼으신다면 투자에 많이 도움이 되시겠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진단 여기까지입니다. 네, 게시판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을 들어볼 텐데요. 오늘 코스피가 조금 올라왔잖아요. 이번 주 시장 좀 박스권 장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향성 좀 제시해 주시죠. 예, 오늘 마지막 방송인데 그죠? 게시판 종목 물어보는 거서부터 사람들 종목 질문하신 거 보면 얘기하기가 좀 별론데 그래도 이 종목이 또 전주희 씨 진안대군. 예. 진안대군 파요. 진안대군. 요새 방우 그 태조 이성계 첫째 아들 네네네. 진안대군 22대 손으로서 5월 19일 날 시작하고 지금 11월 말인데 그냥 가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소신껏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오늘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그냥 묻어가야 되는 거야, 원래는. 근데 이 종목의 성격은 그렇지가 않아요.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하고 내가 봤을 때 빠질 것 같은데 남들 다 올라간다고 그러면 목에 핏대 세워가면서 장 빠진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이 종목입니다. 이토마토 시청자분들 맞죠? 2013년 11월 달, 2014년 8월 달 맞잖아요. 지금도 그와 같은 흐름인데 일주일치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박스권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이다. 시청자분들, 최근장 미국 시장이 올라갔어요. 중국 시장은 흔들렸어요. 외국인들이 13일 연속 중간에 이빨 하나 빠진 현물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12월 달에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93% 확신하기 때문에 주식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타 법인, 기관들 쪽에서 어마무시하게 주식을 샀기 때문에 이번 주는 월말주. 그래서 이번 달에 주식시장이 안 빠진 겁니다. 지난번에 그런 이치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 원래 주식시장이 흔들렸어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은 대가를 그죠? 12월 초에 치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예측을 하면 증권 전문가가 뭐길래 정확하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한번 맞고 틀리고는 가봐야 하니까 3일, 지금으로부터 3일 동안, 3일 남았죠? 제가 봤을 때는 이틀 뒤부터 장이 빠질 것 같다라고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이토마토 시청자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틀 뒤부터는 장이 흔들릴 수 있으니, 그죠? 지금 장 그냥 좋은지 착각하고서 저 주식들 매수하지 마시고 이틀만 참아서 기다리다가 12월 초에 장이 빠질 때 2차 전지, 아니 IT, 2차 전지가 들어간 화학, 시청자분들 그죠? 그리고 바이오. 아까 제가 팁을 드렸다면 그 어떤 바이오를 사야 될지 모르겠다면 현재가 뉴스창에 임상을 치세요. 그렇게 해서 이 IT, 2차 전지 화학, 바이오, 그 다음에 IT 부품, 블랙 프라이데이 연말 특수 때문에 저 컴퓨터 부품주들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4종목으로 장이 빠질 때 저점 매수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